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거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 제한에 이어서 이제는 자본까지 포괄적인 규제에 들어간 건데요. 그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죠. 네, 미국 정부가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는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이 돼요.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국제금융 허브로 꼽히는 홍콩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금융 조이기에 나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규제 권한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집니다. 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른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 글로벌 거래사무소까지 신설을 했고요. 네. 미국 백악관은 행령 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의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터 분야가 최첨단 분야로 꼽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제조, 고급 패키징 도구, 고급 집적 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과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네.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및 생산, 양자 네트워크 통신 개발 등이 금지가 되고요. 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거래가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기술하고 제품 수출을 통제하다가 이제는 자본 수출까지 나서게 된 건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목적이 그 이전처럼 그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막으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통제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어떤 개방적인 투자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최첨단 암호 해도 컴퓨터 시스템이라던가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사이버 보안 개발의 기본이라면서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GM 현대차 미국의 중국 스마트카 규제 유예 요청. 미국이 중국 첨단 자동차에 대해서도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하고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그 시행 시점을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해서 중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규제에 대해서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규제 시행 시작 시기를 최소한 1년 정도 늦출 것을 미국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 AAI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단계적 금지 적용을 기존의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년 생산분에서 좀 1년 미뤄달라 이런 취지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게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게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운전자 보도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스마트카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도 이 스마트카랑 커넥티드카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어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은 새로운 차량에선 거의 찾기 힘든데 네. 앞으로 새로 나오는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이런
그런 규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에 차량 연결 시스템이라던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미국이나 러시아 어떤 부품이 들어갔거나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이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제 개정을 발표했는데 네. 이 규정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2027년식 모델부터 이제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부부터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중국 자동차를 규제를 하면 이제 네. 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 쪽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텐데 네, 그렇죠. 이게 왜 규제 시기를 미뤄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의 목적지를 뭐 내비게이션에 찍지 않습니까? 네.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어딘지, 운전 패턴이 어떤지, 뭐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이런 데이터들이 중국산 부품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씀으로써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규제 유예를 요청했던 AAI라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이제 활동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대차, 제너럴모터스,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제조 업체를 비롯해서 배터리나 반도체 등 관련 사업 기업에도 이제 가입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AAI는 이제 규정에 포함된 준비 기간 덕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짧은 시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유예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다. 그렇죠. 네,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 말고 이 규제 자체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곳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냈는데요. 네.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이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 비용 증가, 뭐 고용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멕시코 경제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내 FTA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이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는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잇따른 그 멕시코 내 투자가 이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비아디를 필두로 광저우 자동차 그룹, GD 자동차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멕시코를 우회해서 어떤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규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4월에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는 이제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네. 뭐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서 좀 시간을 충분히 달라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이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 그룹도 별도로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수집한 정보를 중국 등 우려 국가로 전송하거나 뭐 우려 국가에 보관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지정학적 우려에 세계 경제 불안 커져.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이네요. 한 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제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내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대선 이후에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이 중동 사태 악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과 교역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내년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누가 당선되든 당연히 그 결과가 이제 세계 네. 경제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겠죠. 맞습니다.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는 어떤 그 초박빙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국 경제 우선주의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후 10%, 20%의 보편적인 관세, 중국에는 60% 관세 부과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네. 뭐 해리스 부통령도 대중국 강경 대응과 보호 무역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누가 당선되든 내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재발할 것으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GDP 한 2.7%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관세가 만약에 진짜로 60%로 인상이 된다고 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최대 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했던 대중국 관세를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고 네. 기술 수출 통제, 아까 보도 드렸던 이 기술 통제도 계속하는 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중국은 올해 목표인 이제 경제 성장률 5% 안팎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악화돼서 연일 이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내년에 만약에 미국의 견제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하고 또 이제 네. 무역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의 또 경제 영향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도 상당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타격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20% 가량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 유럽연합 EU의 상품 수출이 2029년까지 1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골드만삭스는 10% 관세 부과 등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GDP가 1%포인트 가량 줄어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또 대선도 대선인데 이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세계 경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정세가 또 요동을 치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도 경제 타격에 대한 불안감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정세가 악화된다고 하면은 또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유가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혼란뿐만 아니라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이탈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 조달 비용이 또 커질 수가 있고요. 또 해상 운임과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 전환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